다음으로 토큰 점검과 CBDC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BDC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를 말합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CBDC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현재 바하마와 자메이카, 나이지리아 등의 3국에서는 이미 CBDC를 정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CBDC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는 36개국이고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연구 단계에 있는 국가는 30에서 44개국으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CBDC 사업을 전개 중이거나 아니면 개발이나 연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 일부 도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지금 CBDC를 하고 있으며 현재 누적 결제 금액이 1조 8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330조 원 이상의 결제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CBDC가는 크게 발행 주체와 활용 범위로 그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CBDC는 국가가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이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에서 발행하는 통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 다수의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면서 민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싱가포르의 스테이블 코인은 크게 4가지 요건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급 준비 요건으로 자산 요건으로 위험도가 낮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보유하도록 하였고, 유통량의 100% 이상을 보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갖춘 관리인에 의해 분리된 계좌로 자금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본 건전성 요건으로 최소 기본 자본금 100만 싱가포르 달러, 즉 원화 기준으로 약 10억 원 정도의 자본금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고, 운영 비용 충당을 위한 최소 유동 자금을 갖추고, 미발행,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 외에 다른 업무는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한 조건으로 액면가 환매에 대한 직접적 법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환매 조건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발행된 백서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가치 안정 메커니즘과 보유자의 권리를 백서에 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싱가포르 스테이블 코인 가이드라인의 경우 위험도가 낮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현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치 안정 메커니즘을 통해 실물 자산을 일부를 기초자산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의 스테이블 코인 가이드라인을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가이드라인입니다. 현재 미국은 연방법 차원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뉴욕 금융감독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상한 의무나 준비 자산에 대한 정기 감사, 그리고 적격 준비 자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국채, 재무부 채권, 정부 펀드, 예금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스테이블 코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일본은 금융청에서 2022년 6월에 자금의 송금 및 결제와 관련된 규율을 담당하는 PSA의 3차 개정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의 및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크게 4가지 유형의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CBDC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CBDC 활용성 테스트에 대한 부분도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설명드리자면, 한국은행에서 진행하는 CBDC 활용성 테스트는
2021년도부터 한국은행의 CBDC 관련 모의 테스트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참가기관과 연계 실험을 진행하였고 2023년도부터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2024년부터는 7개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실증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민간에서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고 유통하는 실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한국은행 CBDC의 활용성 테스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은행에서 각각의 시중은행으로 발행하는 CBDC 통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유통되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이 민간에서 유통을 하는 소액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CBDC 통화만큼 각각의 은행에서 예금 통화를 발행하여 민간에 유통하게 됩니다. 한국은행 CBDC는 크게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 통화를 각각의 은행에 발행하고 각각 은행은 일형 통화인 예금 토큰을 발행해서 민간에서 유통하고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 밖에 CBDC를 담보로 하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특정 조건이 성립될 때 지급이 되는 그런 이형 통화 그리고 이형 통화와 동일한 형태의 CBDC가 아닌 CBDC와 연계된 시스템에서 발행되는 통화를 특수지급 통화로 테스트하게 됩니다. 한국은행 CBDC 활용성 테스트의 통화 유형은 크게 한국은행에서 각각의 금융기관에 발행하는 CBDC 통화 그리고 은행에서 발행된 CBDC 통화만큼을 직접 유통 목적으로 발행하는 예금 통화 그리고 프로그램은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발행되는 특수지급 통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의 통화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CBDC 활용성 테스트는 일부 규제 현행 제도 내에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규제 특례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CBDC 활용성 테스트의 기대 효과는 경제의 디지털 전환 및 지급 결제 서비스 시장 및 공공 인프라의 효율성 개선 등의 다양한 미래 금융 생태계에 대한 테스트를 한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거액결제 시스템은 거액의 자금 이체가 필요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의 거래 시스템으로 국내 은행과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 서민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그리고 그 밖의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금융결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한국은행 CBDC 활용성 테스트에서는 거액결제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CBDC 통화에 대한 테스트, 그 밖에 CBDC와 STO에 대한 테스트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CBDC와 토큰증권 제도화가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통화를 디지털로 만드는 CBDC 그리고 실물 상품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토큰증권 이 두 가지가 모두 분산원장상에서 거래되고 서비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증권사 중심의 토큰증권 그리고 은행 중심의 CBDC 통화가 함께 결합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생태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CBDC 활용성 테스트에서는 토큰증권 제도에 발맞춘 세 가지의 시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한국거래소에서 추진하는 탄소배출권 거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결제원에서 진행하는 토큰증권 청약 및 결제 그리고 정산에 대한 프로세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진행하는 토큰증권 청약에 대한 거래 지급에 대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금융결제원에서 진행하는 CBDC 지급결제 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가상환경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CBDC 시스템을 통해서 일형 통화가 발행되고 납입은행과 관리기관 그리고 주관기관이 참여하는 형태로 테스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크게 납입은행과 관리기관, 주관기관은 각각 납입은행에서는 청약과 관련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검증하게 될 예정이고요. 관리기관은 금융결제원에서 청약과 증권 배정을 중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중개기관은 일종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서 증권을 발행하고 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납입은행에서 납입은행 청약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가 예금 토큰을 통해 청약을 참여합니다. 예금 토큰은 처분 제한 컨트랙트를 통해 예치 토큰으로 변환되고 발행된 예치 토큰에 해당되는 수량만큼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배정 토큰 컨트랙트로 전송되게 됩니다. 이때 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전체적인 정보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고요. 배정 토큰에 배정된 컨트랙트를 실제 배정하게 되면 처분 제한 컨트랙트에 있는 통화를 이제 주관기관으로 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예치 토큰은 폐기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가 청약을 하게 되면 배정하는 단계까지 분산원장상에서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그런 전체적인 테스트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토큰증권과 CBDC가 공존하는 예상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재미로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그 CBDC 그리고 왼쪽은 토큰증권이고 하나의 분산원장에서 전체 시스템이 만난다는 과정에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그 CBDC 일형 통화인 CBDC를 각각의 은행에 발행하고 은행은 발행된 CBDC 통화만큼 이형 통화인 예금 토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 증권의 경우 신탁수익증권인 경우에는 신탁회사를 통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에서 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된 증권은 장외거래 중개업자를 통해서 유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는 CBDC를 은행에서 환전받아서 그 분산원장을 통해 그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과 장외거래 중개업자에 대한 증권의 총량 관리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하게 됩니다. 장외거래 중개업자에서 유통되는 증권 중 일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 2차로 상장해서 유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분산원장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관련된 서비스 사업자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게 됩니다. 토큰 증권과 CBDC는 은행과 증권사가 각각 CBDC와 토큰 증권을 하나의 분산원장을 통해 관리함으로 다수의 참여자가 함께하는 새로운 금융 생태계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올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는 단계에서도 토큰 증권을 구현하고 이를 청약하는 시스템 그리고 유통하는 시스템에서 CBDC를 가상의 CBDC 통화를 만들어서 이를 손쉽게 테스트하고 유통하는 것들을 한번 모의 실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